경찰은 민가에 주민 대피령을 내리며 도주한 용의자 김상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9주년을 맞은 민권센터가 어제 뉴욕 플로싱 대동 연회장에서 기념 연례 만찬을 열었습니다. 전대의 회계 부실을 감사하고 있는 현 뉴욕 한인의 집행부가 투명한 회계를 다짐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종업원들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한인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 노출 부위에 문신이 있으면 육군에 지원할 수 없도록 입대 지원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경찰이 동료 직원을 살해한 뒤 도주한 용의자 김상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김 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뉴욕주 허드슨 하일랜드산 주변과 허드슨 강 주변 민가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료 직원을 살해한 뒤 도주한 용의자 김상호의 차량이 업스테이트 뉴욕 푼남 카운티 쿨스프링에서 발견된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김 씨의 행방은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 경찰은 김 씨의 차량이 발견된 샌디비치팍 인근이 허드슨 하일랜드 산으로 오를 수 있는 등산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김 씨가 산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 헬기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해 김 씨를 쫓고 있지만 수색 이틀째인 오늘까지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 씨의 도주가 예상되는 곳은 한인들이 많이 찾는 베어 마운틴 인근으로 특히 경찰은 김 씨가 총기를 휴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 일대 모든 공공건물을 폐쇄하고 일대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의자 김 씨는 살해한 신용재 씨 역시 계획적으로 총을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김 씨가 숨진 신 씨의 집을 보수해주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가 발생해 최근 언쟁이 잦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술 후 중태에 빠져있던 또 다른 피해자 최형영 씨는 다행히 어젯밤 의식을 회복해 가족들을 알아보고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호전됐다고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1984년 뉴욕 청년봉사교육원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민권센터가 29주년을 맞았습니다. 민권센터는 어제 뉴욕 플로싱 대동 연회장에서 보다 강한 미국을 향한 연대의 행진이라는 주제로 29주년을 기념하는 연례 만찬을 열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인과 아시안의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 옹호와 사회봉사 그리고 교육 활동에 매진해온 민권센터. 민권센터는 신규 이민 유권자 등록을 6만여 명 이상 받는 등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권센터가 29주년을 맞이해 어제 열린 연례 만찬에는 뉴욕시 이민자 옹호 단체들과 정치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민권센터는 기념 만찬에서 미국의 이민 역사상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지금 올바른 이민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이민자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특히 이민 개혁 법안이 지금 아주 밀고 당기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민 개혁 법안을 꼭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만찬에서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힘겹게 살아가며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가 다큐멘터리로 상영돼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민권센터는 사회 소외계층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바탕으로 이민자 권리 증진에 헌신해온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와 프리덤 대학의 정의 구현상을 수여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오는 11월 15일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상록회 운영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준비한 이번 후원의 밤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영리 사회봉사 단체로 여러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과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저지 상록회. 특히 재작년 상록회관 확장 이전으로 더욱 확대된 프로그램을 펼치며 회원수도 배 이상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늘어난 운영비에 적자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카운티와 각종 재단, 독지가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지만 연 운영비가 10만 불 이상 들어가는 상록회로선 더 많은 후원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도 드리고 또 이 특별히 후원의 밤 행사를 함으로써 그동안에 부족했던 기금도 채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각종 활발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게리박 변호사가 상록회를 찾아 후원금 3,000달러를 전달하는 한편 상록회 후원 회장도 맡아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Going to organize or try to get together as many of the Korean attorneys, similar people who are similar to my position, and get them together and support the New Jersey Community Association together. Not just donations, but also to raise the reputation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oth in New York and New Jersey. 제4회 뉴저지 상록회 후원의 밤은 오는 11월 15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파인 플라자에서 열리며 경매 행사와 상록 회원들의 학예회 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경매에 참여할 한인들의 후원 물품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한인회 현 집행부가 전대인 32대 한인회 회계 부실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주먹구구식 회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추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33대 뉴욕 한인회 인수위원회가 32대 인계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중 회계 부분에 대해서 인수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불거진 한인회 회계관리 문제. 한인회는 전대인 32대 회계 자료를 외부 회계업체에서 감사를 했던 자료를 토대로 지적된 문제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인회 은행계좌 관리 부실, 25만 달러 규모의 돈이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게 은행에서 인출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밝혀냈습니다. 한인회 민승기 회장은 회계 부실로 인해 한인회에 떨어진 신뢰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하게 밝혀내고 실추된 한인회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되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대책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뉴욕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의혹이 짙어져 신뢰 및 건의의 위협이 됨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대책위원회는 한인회 회칙 제11장 61조에 의거해 소집되며 현 한인회 집행부 3명, 대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임원 2명과 뉴욕 한인 회계사협회 임원 2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2대 회계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만약 공금 횡령 의혹이 드러난다면 형사, 민사소송을 통해 진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사업주와 종업원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도 노동법 위반으로 종업원들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사업체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노동법 준수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연방법원의 노동법 관련 민사소송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최저임금, 오버타임 규정 위반 등으로 피소를 당한 뉴욕, 뉴저지 한인 사업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33개의 한인 사업체가 종업원에 의해 피소됐습니다. 이는 3, 4년 전에 비해 무려 4, 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전체 소송 가운데 한인 종업원이 한인 사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30%에 육박하는 등 한인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4곳의 한인 업체가 피소됐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소된 한인 사업체를 업종별로
섹터별로 분류하면 식당, 델리, 카페 등을 포함한 유식업소가 모두 9건, 세탁소 8건, 슈퍼마켓과 청과업소가 4건, 세차장이 2건이었으며 네일살롱도 2건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피소된 업체 가운데 27%에 달하는 9곳은 한인 종업원들도 포함된 소송이었습니다. 종전의 경우 대부분 한인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종업원은 타인종이었으나 최근 한인 종업원에 의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법 피소를 막기 위해 노동 관련 법규 숙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취저임금 위반,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과 식사시간 제공 의무 위반 등의 법규를 준수할 것과 문서화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됐습니다. 올해 뉴욕, 뉴저지 지역 학생들의 SAT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주내 학생들의 중간 성적은 타주에 비교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SAT 주간체인 칼리지 보드가 어제 올해 고교 졸업생들의 2013 SAT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중간 성적은 올해 5점이 올라 1463점으로 나타났으며 뉴저지도 올해 10점이 올라 1521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뉴욕은 2점이 떨어졌었고 뉴저지는 5점이 올랐었습니다. 올 전국의 중간 성적은 지난해와 동일한 1498점입니다. 뉴욕, 뉴저지 아시안 학생의 성적도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8점과 9점이 오른 1585점과 1727점이었습니다. 전국 아시안 학생 중간 성적이 1645점임을 감안하면 향상폭인 4점보다 2배 이상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주내 전체 학생의 중간 성적을 기준으로 뉴욕은 전국 42위, 뉴저지는 3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아시안 학생의 중간 성적도 뉴저지가 19위로 중상위권에 올랐지만 뉴욕은 38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SAT 중간 성적이 가장 높은 곳은 일리노이 1807점, 노스다코다 1799점, 미시건 1782점이었고 아시안 학생의 중간 성적 비교에서도 일리노이는 1864점을 기록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한국어 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곳은 인디애나로 나타났습니다. 미 육군이 입대 지원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신에 대해 대체로 관대했지만 앞으로는 신체 노출 부위에 문신을 새긴 사람들의 입대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육군의 경우 지금까지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극단주의를 상징하는 문신이 아닌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팔꿈치 아래나 무릎 아랫부분 또는 목 윗부분 등에 눈에 띄는 신체 부위에 문신을 새긴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입대한 사병의 경우에도 문신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규정에 어긋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취임 직후부터 육군 사병들의 외모와 복장 규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레이먼드 챈들러 미 육군 주임 원사가 지난 21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 파병 군인들에게 밝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존 매큐 육군 장관은 문신 규제 강화를 지지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 승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병대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육군이 이러한 규정 변경 사실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통제, 알고 먹으면 약이지만 모르고 먹으면 독인데요. 진통제 과다 사용이 문제로 떠오른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타이레놀의 과다 복용으로 10년간 1,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타이레놀 관련으로 1,5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타이레놀의 주요 성분인 아미노펜의 과다 복용입니다. 이 성분은 권장량을 섭취할 때는 진통 효과를 내지만 기준치를 초과 섭취할 경우 치명적입니다.
또는 장기 복용 시에도 간이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병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특히 술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간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럽 형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타이레놀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유아는 7개월 아기부터 12세 어린이까지 다양합니다. 식품의약청은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위험한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